정합시다. 40페이지에 117조에 제한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36페이지에 그 첫 번째 모래시계 은행 금전, 은행 금리를 금전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자, 무건대리로 갑니다. 무건대리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자, 우리 이제 대리에는 이렇게 유건대리가 있고요. 무건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건대리는 다시 이렇게 협의의 무건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협의 무건대리부터 봅시다. 협의 무건대리.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있고 건물 있고 그럴 때 대리권 수혜하지도 않았어요. 대리권을 안 줬어요. 이 사람 무건대리입니다. 이 무건대리인이 병한테 계약을 했어요. 갑대리 느리라고. 계약.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은 본추거 상최처리라고 그랬죠. 본인은 첫째가 추인권, 두 번째가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상태처리라고 그랬죠. 최고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회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본추거 상최철 이렇게 본추거 상최철 이렇게 최철. 그럴 때 최고는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다 되죠. 철회는 무조건 몰랐어야 되죠. 알았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럴 때 이 추인을 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이게 9월 1일 날 계약했고 추인이 10월 1일 날 했다면 추인을 하면은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 추인은 소급표가 있지만 제3자 의포를 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 제한할 수 있는데 내가 10월 1일부터 하면 안 될까? 그러세요라고 한다면 소급표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추인을 하느냐? 일단 상대방한테 추인할 수 있죠. 아니면 상대방의 권리를 승계해줬다.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아니면 무건대리인한테 할 수 있느냐?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판례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 그때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당신들한테 추인했다더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아니면 몰랐다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다. 판례고 그 다음에 판례가 또 일부 추인은 안 된다.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 물론 본인이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상관없지만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 그러나 묵시적 추인은 된다 그랬어요. 묵시적 추인. 그러나 묵시적 추인은 잔금, 중도금 받아버리면 되죠. 근데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상대방은 그때 추인 거절 시에는 상대방은 최고도 안 되고 철회도 안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최고는 선악불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한테 최고로 해요. 본인에게. 최고는 우리는 배웠죠. 최고는 의사통지라고 그랬죠. 의체거. 의사통지. 그 다음에 최고는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최고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이 발신주의가 나오죠. 원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런데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회는 무조건 선해야 되고 추인 전에 해야 돼요. 추인 전에 시기가 추인 전에.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에게 해도 되고 또는 무권 대리인한테도 됩니다. 무권 대리인한테. 철회한다.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무슨 책임이냐?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 이행을 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이 선택은 상대방이 해야 돼요. 병이 선택해야 돼요. 또는이니까. 그리고 너 책임지라 했을 때 여러 요건이 있어야 돼요. 즉 을이 대리권 증명 못해야 돼요. 대리권 증명 못하고 또 추인도 얻지 못해야 돼요. 두 번째, 상대방 병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선의무가실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이행 청구할 수 없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너 책임지라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을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행위 능력자여야 되니까 이게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약간 철회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요건이 있으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 무권대리야. 그런데 꼭 계약 무권대리만 되느냐? 아니다. 이 두 번째가 단독행위 무권대리도 됩니다. 단독행위다. 가령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죠. 유죄포,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장인데 여비서가 사장 돈을 꺼내서 병재단
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재단법인을 설립했어. 그러면 요 재단법인 설립 행위가 이건 절대 무효라는 거예요. 절대 무효니까 이거는 추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요 무권 대리인이 재단법인 설립했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본인이 추인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해지를 했다 합시다. 해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했는데 이게 임대인이고 이게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이 집을 무단개조를 하는 거예요. 무단개조한다면 임차인이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 본인이 해지하지 않고 조카인 병이 무권대리인이 본인한테 대리권 수혜받지 않고 해지해 들어오는 거예요. 해지하는. 왜 우리 삼촌 이게 조카라고 우리 삼촌 집을 무단개조하니 해지하는 거야. 즉 무권대리인이 해지라는 단독 행위를 능동대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상대방 임차인이 네가 뭔데라고 다투지 않아. 아니 알았어 동의해줘. 알았어. 그래버리면 요놈이 계약의 무권대리로 간다. 본추거 상최출. 본추거 상최출. 그래서 지금 단독행위 이게 꼭 계약의 무권대리만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계약. 근데 단독행위 무권대리도 있다 이거야. 근데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상대방 없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능동대리의 경우 다투지 않거나 동의했다면 이게 계약의 무권대리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의 무권대리로 가니까 저리로 가는 거예요. 본추거 상최출로. 또 하나,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건물이 있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도 했어요. 근데 물난리가 났어, 이제. 이게 물난리가 났어. 물난리가 났어서 이게 고쳐줘야 돼요. 고쳐주지 않아. 그럼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죠. 임대차에서 물난리가 났으면 수선 유지 의무가 있죠. 임대인이. 안 해주니까 임대인한테 해지하면 될 거를 임대인이 안 보이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조카인 무권대리인한테 해지하는 거예요. 그럼 조카가 나 몰라요 그래야 되는 건데 알았어요 동의해버려요. 그럼 무권대리인이 해지를 받아들이니까 이건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를 동의해. 그럼 이거를 계약의 무권대리로 준용한다. 이게 본추거 상최출이에요. 본인은 삼촌은 알았어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고 최고 초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교재를 보면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거기 130조가 있죠.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대리로 계약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거기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1번에 계약의 무권대리이고 쭉 밑에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죠. 네? 자, 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추거 상최출을 했어요. 그리고 단독행위 무권대리 봅시다. 맨 밑에부터 43 맨 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지 아까 해지는 능동대리 다음 페이지 능동대리 수동대리로 나눠지죠. 능동대리 수동대리로 나눠집니다. 그럼 능동대리는 어떤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과 같이 능동대리에 있어서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 무권대리에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거나 아까 동의해줬죠? 여기 동의해줘. 능동대리 경우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죠? 다투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하는 거예요.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에서 상대방의 대리권 없는 자의 동의,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의사표시한 때에는 무권대리 준용한다는 겁니다. 기출 보면 상대방이 무권대리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상대방이 무권대리 동의해서 단독행위했죠. 그럴 경우는 계약의 무권대리로 가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 이해가죠? 결국 동의다. 이 동의는 여기 갔잖아요. 동의는 상대방 있던 상대방 있는 단독계획 동의는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 계약의 무권대리로 가죠. 계약의 무권대리로 가니까 본인은 본추거 상취 처리 기관하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요. 본인 추인할 수 있어. 자, 19번 판례 보세요. 무권대리 추인은 무권대리 자체에 대한 상태로 추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그랬죠. 아까 일부 추인은 안 된다고 그랬죠. 에? 두 번째 20번 판례.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직후에 그것이 자기의 효력이 없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장기간 방치했다고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아까 장기간 방치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판례 21번은 많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보세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권대리 계약을 해놓고 본인 즉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했다. 자식이 이렇게. 그러면 이 상속했으니까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 그대로 상속돼 버리죠. 권리니까. 그럴 경우에 추인을 하는 거는 인간이죠. 근데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얘기죠. 추인 거절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추인 거절할 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니까 거기 판례 21번입니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대리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상 허용할 수 없죠. 모래시 첫 번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 대해서 토지 점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넘겨줘놓고. 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을은 본인의 주인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1조가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의 동그라미죠.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선악불문하죠. 132조 추인 또는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 밑줄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안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누구한테 하느냐? 132조에서는 상대방한테 하지 아니하면 그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꼭 상대방한테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판례가 이 132조 판례가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는 거야. 그 밑에 판례가 25번 판례죠.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포함됩니다. 또 26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처리권 행사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추인이 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거죠. 상대방한테 즉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은 그때까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133조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를 묶으세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이렇게.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럼 이 다른 의사표시라는 건 뭐냐면, 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9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럼 다른 의사표시로 제한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의 계약으로 다른 의사표시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10월 1일부터 내가 책임지면 안 될까라고 하면 그러세요라고 한다면 소급표가 제한된다는 거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이 말을 해석은 계약으로 소급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한다? 계약으로 소급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모래시계 기출. 무건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죠? 소급표 인정됩니다. 자, 거기 판례 27번은, 자, 요거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요거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너 책임져, 이 무건대리. 근데 만약에 무건대리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판례 27번, 26회 기출인데, 무건대리 행위가 제3자 기망이나 위조문서 위법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4조입니다. 철회권입니다. 선의자만 가능하죠. 대리권 없는 자 간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건대리에 대해 철회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철회할 수 없죠. 아까 안 때는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때는 안 된다 했는데 여기 안 때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없잖아요. 안 때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없죠. 131조는. 그러니까 알았든 몰랐든 다 된다는 거예요. 최고는. 자, 135조입니다. 135조는 이겁니다. 135조.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계약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 선택이라고 했죠.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제한 능력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건대리는. 자, 거기에 모래시계 2개 나옵니다. 모래시계 2개인데 136조는 요거요. 136조 조금 어렵지만 그 앞에 단독행위 136조 앞에 단독행위에 능동대리라고 쓰세요. 단독행위 능동대리라고 쓰세요. 그리고 단독행위 해지라고 쓰시고 해지. 그래서 단독행위의 능동대리에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라는 칭한 자가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에 동그라미 동의를 하거나 다투지 않았어. 그러면 계약의 무건대리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수동대리라고 써요. 수동대리. 수동대리에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 동의 동그라미죠.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한 경우도 같다. 그래서 수동대리의 경우는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모래시계 2개 보세요. 상대방이 무건대리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했죠. 그럼 계약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 상대방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 이행 청구할 수 없죠. 아까 이거 이행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이행하라고 했으니까 무건대리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이행하라 청구할 수 없잖아. 그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가 나옵니다. 무건대리입니다. 현 무건대리. 여기에서 이순환까지 안 했던 게 요게 하나 추가됩니다. 기출 나왔잖아. 에?
이순환까지 했는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도 뻑뻑한데 이거까지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삼순환에서 요걸 했어요. 예? 예. 문제 하나 보고 이제 5번 보세요. 5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틀린 걸 골라라. 표현 대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죠. 맞죠? 협의 무권 대리. 2번.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거절한 거로 보죠. 조문 131조입니다. 3번.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수를 안 경우입니다. 안 경우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제 나오죠.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대충 알겠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의 효력이 생기지만 제3적 권리 해야지 못하죠. 조문이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죠. 처리할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표현 대리로 갑니다. 표현 대리는 여기 표현 대리는 자, 표현 대리에서 판례 하나가 뭐냐면 여기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유권 대리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표현 대리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현 대리는 세 가지 표현 대리가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 표현 대리인데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129조 표현 대리가 있어요. 125조 대리권 수요표에 표시한 표현 대리는 갑이 있고 을이 있다 합시다. 그럴 때 갑과 을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집을 팔아라라고 유임장을 써줬단 말이에요. 유임장을 줬는데 어떤 사유로 자 집을 팔지 마라고 처리를 했는데 유임장을 회수하지 않았어요. 회수하지 않아서 그 유임장을 가지고 있는 을이 팔은 거예요. 이렇게 팔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무권대리죠. 그죠? 근데 병이 철회됐다는 사실을 몰랐어. 선이야. 그러면서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일 때 너 책임지라.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지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6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을 을한테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라라고 권한을 줬어.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이 친구가 1억 2천을 꾼 거야. 2천은 권한 외 법률에 월권을 한 거야? 아니면 매매로 했어? 그럴 때 이 친구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판례가 기본 대리권이 해당되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 판례. 그 다음에 월권행위에 대한 판례, 이건 판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씩 보면 되고. 129조 표현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회사가 을을 수금사원으로 해놨는데 삥땅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했는데 해고 후에 요 병약국가 수금을 했어. 그러면 이 병약국이 그 사실을 몰랐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책임지라.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129조. 이렇게. 그래서 표현대리는 이처럼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세 개의 차이점은 자,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로 해석합니다. 이것도 선의 무과실로. 근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의무대리에 적용되고 이거는 의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법정대리. 그리고 요거는 요 기본대리권이 있었어요. 기본대리권이 있었어. 근데 여기 기본대리권 자체가 없었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간단간단히 봅시다. 거기에 이제 125조 표현대리가 있어요. 125조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을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이 안 진다. 판례 28번의 모래시계 보세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면 틀리죠. 이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권한, 요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판례 단순한 인감증명서만의 교문은 대리권 수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30번의 첫 번째 모래시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죠. 대리인이 권한, 기본대리권 외 월권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관실로 해석합니다. 본인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판례 34번입니다. 요건 뭐냐면 요 판례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래서 사원총회결을 거쳐서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밑줄이고 교회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 목사님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기본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기본대리권이 없으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를 처분하려면 교인들이 총회를 거쳐서 파세요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대리권 없이 목사님 임의로 처분했다는 것은 교회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두 번째 판례 모래시계 보세요. 기본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공법상 행위입니다. 공법상 행위를 할지라도 표현대리 권한을 유혈해서 대물변대 대신 갚아버렸습니다.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 보세요. 거기에 모래시계 보세요.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본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37번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 정당한 이유 판례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는. 그래서 모래시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판례 38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 의뢰에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39번입니다.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은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가 반드시 같은 종류에 속할 필요는 없죠. 아까 팔아라, 대출 받아라 그랬는데 1억 2천 대출 받았다면 같은 종류인데 야 팔아먹었어. 그렇죠?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번 판례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판례 41번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세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상가세에 속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부동산 처분했어요. 부동산 처분행위. 부동산 처분행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수권이 지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남편이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남편 재산인데 와이프 처가 처분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예요.
처분했다. 그럴 경우에 남편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 대리권은 부부간에 일상가사 기본 대리권이 있고요. 이 기본 대리권을 근데 재산 처분 행위는 기본 대리권 즉 일상가사가 아니죠. 일상가사라는 것은 뭐 남편 옷 사고 애들 옷 사고 쌀 사고 된장 사고 이런 거잖아. 근데 재산을 처분하는 건 일상가사가 아니지.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해서 권한을 넘었었는데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남편은 책임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판례 42번은 42번 판례입니다. 요게 이게 매매를 할 때 이게 갑대리을 이 대리 형식이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종중이 이 종손한테 이 땅을 담보로 돈을 꿔라 그랬어요. 근데 종중 땅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자기 것인 양 돈을 꿨다면 대리행위가 없죠. 대리행위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만 보시면 돼요. 모래시계.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한 후 자기의 소유물이라 해서 매각행위했어요. 그럼 이때는 밑에다가 대리행위가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대리행위가 없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모래시계 사자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야, 이 사람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 시킨 것보다 더 큰 행위를 했다 이거야. 심부름 시킨 사람 책임지란 얘기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판례 44번은 요 대리행위가 무효야.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돼 무효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해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판례 이거요.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인데 해고 전에 수금을 2천까지만 할 수금 권한 있는 사람인데 해고 후에 3천만 원을 수고했다면 권한을 넘었죠. 그러면 129조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6조. 그래서 여기가 45번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었다면은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46번 건물의 관리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죠. 관리 권한만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 처분했다면 권한을 넘었죠.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복대리 권한이 있는데 외의 법률을 했죠. 상대방이 대리권을 가진 대리권으로 믿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8번은 이런 거예요. 48번은 표현대리는 너 책임지라라고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거지. 요 상대방한테 전득자, 이 상대방에게 전득자, 상대방의 전득자는 너 책임지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3자는 직접 법률행위란 상대방만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에 관한 125조, 126조 표현대리 제3자라면 표현대리 직접 상대방만 지칭하고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다음 페이지 똑같은 판례입니다. 거기 모래시계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현대리 효과는 자 보시면 되고 거기에 50번, 51번 판례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주장에서 깎을 수가 없다. 자,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할 때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너가 무과실이지 않냐. 무과실이지 않냐. 무과실해야 되니까 네가 과실이 조금 있으니까 좀 깎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깎자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 51번은 자, 요거죠 아까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유권대리도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야,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고죠.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까지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모래시계 상대방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도 주장도 포함된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 6번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그 기출 3회분 할 거예요. 네? 네. 6번 보세요. 대리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럼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맞죠? 본인이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은 무권대리죠. 아까 무권대리인데 추인을 하면은 유권대리로 될 수 있죠. 맞죠?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인 본인의 추인 여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아까 여기 재단법이 설립한 거 상대방 없다. 그러면 절대 무효라고 그랬죠. 여비서가 사장 재산을 빼서 학교법인 선임한 거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배임적 의사를 하였고 상대방 알았어. 아까 대리권 남용이죠.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시죠.